를 기다리게 됩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은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북부지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기초의원 1명을 뽑는 보궐선거에 당대표까지 출동했습니다. 여야 동수였던 청주시 의회에서 단 한 석도 내줄 수 없는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충북의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정의당이 존재감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부터 거대 양당 대결 구도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이 유통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국제 택배가 운반 수단이었습니다. 충북 최초로 10선 조합장이 탄생한 충북의 한 농협에 갑질 의혹 등의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조합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시 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에 당대표까지 가세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은 당대표까지 직접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시도 의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청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번 보궐선거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일본 외교 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거라며 박한상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와 여당에 확실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한상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현 정부 여당에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청주 일거리 시장을 찾았습니다. 장보기 행사를 통해 상인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양당 정치를 끝내기 위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유군진 후보를 뽑아달라며 당부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양당이 지금 많이 싸우는데 그 싸움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분이 아닌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여 명의 청주권 시도의원들이 유세 전에 총출동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21대 21 여야 동수였던 청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이상조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를 지지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다수당이 되어서 많이 산적해 있는 청주시의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무소속 정호철 후보는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로 벚꽃 명소나 경로당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 경험이 많은 후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으로서 저는 이제 준비돼 있고 의정 활동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당선된다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는 의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종착점을 향해 가는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이제 31일 사전선거도 목전에 둔 만큼 승기를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점점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최근 충북의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정의당이 당장 내년 총선부터 양당 대결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습니다. 청주를 찾은 이정미 당대표는 충북의 매서운 채찍질로 혁신에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이 최근 충북에서 거둔 성적표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청주상당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내 갈등에 따른 출마 번복 논란 끝에 후보조차 내지 못하더니 함께 치러진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2.62%에 그쳤습니다. 지방선거 역시 단체장 후보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했고 지방의원 후보 4명은 전원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후에도 분위기 반전이 여의치 않자 다시 당을 이끌게 된 이정미 대표가 재창당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충북을 찾은 이정미 대표는 먼저 최근 논란인 김영환 지사의 친일파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지지를 꺾지 않고 반쪽짜리 사과만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이 아닌 150만 충북 도민의 입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곳 충북에서 김영한 도지사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위기가 그동안 제3당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특검법안 최초 발의, 노란봉투법 상임 및 통과 등을 거론하며 민심의 길에서 뚝심 있게 간다면 새롭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충북에서도 잘 준비된 후보를 낼 것이라며 충북에서 매서운 채찍질을 충분히 듣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당의 여러 가지 부침은 당의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잘 준비된 총선 후보를 통해서 저 지역에서는 정의당이 다시 정확하게 일어서고 있고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 철야 농성 중인 학교 노동자와 기업체 노동조합원, 당원들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들은 이정미 당대표. 전국 순회를 통해 돌아선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 지역 25개 단체가 학교 비정규직 노조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25개 단체 및 정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급식 노동자가 폐암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데도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31일 교육공무직 비정규직의 신학기 전국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충북교육청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철야 농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복되는 파업으로 교육 현장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마다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불량 제품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500여 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5,200여 대가 안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연말 해당 업체에 임대 계약 해지와 제품 수거를 통보하고 다른 업체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공기청정기를 수거하지 않고 법원에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백과 보습제, 서랍장 등 택배로 쉽게 받아볼 수 있는 물품들에 마약을 숨겨 유통시킨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유통 직전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충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 30대 여성이 몸체만한 상자를 이고 거주지로 향합니다. 상자 안에 든 건 2단 서랍장. 국제 우편으로 태국에서 날아온 건데 사실 마약 운반용이었습니다. 서랍장 벽면 사이 합성 마약 3만 6천 알을 숨겨둔 겁니다. 유통됐을 경우 18억 원 상당입니다. 외국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택배로 저가를 받았다던 30대 태국인. 역시 그 안에는 티백으로 위장한 필로폰 1.9kg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습제, 물통, 선물 상자로 위장한 국제 택배로 라오스, 태국, 벨기에 등에서 마약을 들인 21명이 검찰에 붙잡혀 17명이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였는데 마약류를 한 번만 운송해도 한 달치 급여의 배 이상을 벌 수 있어 쉽게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지난 2021년 말부터 1년여 사이 청주 검찰이 적발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70억 원 상당. 충주와 제천시 인구 전체 약 30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충북에서 지금껏 없던 분량인데 3년 사이 최대 60배 넘게 늘어난 데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단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마약 유통으로 인한 수익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이런 마약 범죄에 대한 유혹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청주지검 형사 3부는 태국에서 잠적한 30대 밀수책을 쫓는 한편 유통 경로를 파악해 추가 기소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달 초 실시된 전국 조합장 선거에서 충북 최초로 10선 조합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선 조합장의 농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일부에서는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한 농촌 마을인 제천시 봉양읍에 노랫소리와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거리 곳곳에는 조합장의 갑질을 지적하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300명 가까운 노조원들이 모여 조합장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합장을 규탄한다! 조합장을 규탄한다! 지난해 10월 봉양농협에는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40년 가까이 조합장을 하며 쌓였던 여러 갑질 의혹이 발단이 됐습니다. 조합장 지인들에게 물건 배달과 개인 밭에 퇴비를 뿌리게 하고 개인 행사에 직원을 동원했다고 노조는 주장합니다. 조합장 부인의 막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쪽파를 다듬다가 가져오셨어요. 화가 난다고. 근데 저희가 칼질을 하고 있고 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다 처먹고라는 욕을 하시면서 그걸 던지셨어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던 11명의 노조원 가운데 1명이 해고됐다가 복직됐고 또 1명은 여전히 해고 중입니다. 사과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협상이나 단체 협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전혀 그 진심 어린 대화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사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봉양농협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됐습니다. 정규직으로 구성된 또 다른 노조는 농협을 지키기 위해 순수하게 만들었다는데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교섭권을 갖게 됐습니다. 조합장은 모든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은 존재하지도 않고 해고는 업무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절차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하는 거 조합장 간용차의 사유가 멀었다든가 이런 거 혐의죠. 아무것도 없죠. 전혀 모르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 밭에 무슨 거름을 뿌렸다는데 제가 3,000평 밭이 있습니다. 기계로 트랙터를 뿌려야지 직원이 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1988년부터 36년 동안 조합장을 맡았고 최근 10선 고지에 오른 조합장. 비상임 조합장이기에 연임 제한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지만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전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청주시 의회에서 이어졌습니다.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제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자유 발언을 나서 화재 분진이 300m 떨어진 청주 현도면 일대로 날아와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청주시는 늑장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청주시 자체 조사에 따른 현도면 일대 한국타이어 화재 피해 규모는 인삼밭 33만 674제곱미터, 비닐하우스 116개 동입니다. 어제 오후 충주 목벌동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2명은 부부 사이로 현재까지 타살 의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자택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60대 남편이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4시 10분쯤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낸 모 지구대 소속 50대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당 경찰의 음주 사실은 당시 도로 옆 수로에 바퀴가 빠져 있는 걸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제천시가 국방부 소유의 고암동 비행장 매입을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2021년 공식 용도 폐기된 17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비행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공공활용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